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자, 오늘 김민준 모의고사 드디어 40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주제니까 무엇에 대한 글인가의 중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 자, 어려움이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뭐가 뭐 할 때? 자, think of A as B죠. 그러니까 think of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 A as B. A를 B로서 간주하다. 사람들과 기계를 협력적인 시스템으로서 간주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not A로 보시면 not A, but B 보여요? 우리가 간주하지 않을 때, 그러나 할당할 때 어떤 일이 그죠? 기계들에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을 할당할 때, 그리고 남길 때, 누구에게? 사람들의, 나머지에게 그런 것들을 남길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계에게 어떤 일들이 자동화되어지는 것을 할당하는 거야. 어떤 일들이 기계에 자동화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할당할 때,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할당할 때, 그리고 남길 때, 누구에게? 사람들의, 나머지에게 남길 때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갑자기 할당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이것은 end of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됩니다. require 오형식.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믿도록 요구합니다. 뭘 믿죠? 머신과 같은 방식에서 행동하도록, behave죠.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부터는 꽤 다른 방식에서 기계와 같은 방식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결국엔 요구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는 얘기지. 또 오형식이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뭐가 뭐 하도록? 사람들이 모니터라는 것을 우리말로 감시하도록, 기계를 감시하도록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keep alert, 계속 경계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감시하도록 이제 기대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Something we are bad at. 우리가 굉장히 못하는 무언가라는 얘기죠. 그 앞에 막 멍 때리면서 계속 경계하면서 오랫동안 있는 거. 지금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계 같은, 뭔가 기계를 감시하거나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하도록 반복되어지는 수행을, 그 극도의 어떤 자세함과 가지고, 극도의 자세함이라는 건 뭐야? 기계와 같이 행동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accuracy도 정확성이니까 기계와 같이 그 기계들의 요구되는 것들을 계속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게 아니고 기계답게 하도록 계속 요구한다는 얘기야. 때때로 무엇인가인데 우리가 잘 능숙하지 못한 무엇인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꼭 기계처럼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 효과, 영향 이런 것들이니까 정답은 1번.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어려움, 뭐하기 위해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인간의 약점을 극복한다에 대한 얘기 아니죠. 2번. 2점인데 기계와 인간들이 같이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한 이점 아니죠. 오히려 인간이 기계처럼 자꾸 행동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맞겠지. 1, 2번은 완전히 아닌 것 같고. 3번. 잘 맞지 않은 일을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슈들 어디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제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맞지 않은 일을 뭘로 받으면 되겠어? 인간을 기계처럼 일하는 거. 그게 인간에게 잘 맞지 않는 거니까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4번 이유인데 왜 인간들이 계속해서 기계처럼 기계의 자동화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왜 인간이 계속 기계처럼 행동하는지를 왜 추구하냐. 만약에 4번 같은 글이 왜 나오면 뭐가 나와? 점점 21세기가 되면서 점점 자세한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간이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이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위에 글은 어떤 글이었죠? 인간에게 맞지 않은, 인간은 꼭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니까 3번이 제일 맞는다는 얘기지. 5번 영향인데, 인간 행동인데 뭐에 대한? 기계의 수행 능력에 인간 행동에 대한 영향. 기계가 어떻게 수행하는 거에 대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까 정답은 3번이 제일 맞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사람들은 think of ASB 또 나왔네. 일반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터치, 촉감을 일시적인 시간적인 현상으로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라는 건 촉감은 시간적인 걸로 우리 간주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비트 조금씩 뭐로써? as니까 이것이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 기반이 됩니다 하면 되겠죠. 공간인 것만큼이나 촉감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촉감을 하냐 뭐 여기에다 촉감을 하냐 좀 다르죠. 공간에서만큼이나 근데 시간적이란 얘기는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너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보기 위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 친구들이 오형식이죠. 뭐 하도록 그의 손에 컵을 올려놓도록 한번 요구해봐라. 그 다음에 palm face up 뭔가 palm이라는 건 손바닥이죠. 뭐 얼굴을 손바닥 위에 그리고 그의 눈을 감도록 한번 해봐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 손을 얼굴에 대고 그 다음에 한쪽 손에는 컵을 올리라는 얘기지.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그의 손바닥에다가 조그마한 일반적인 물체를 두어라. 뭐 ring이라든지 eraser 어떤 것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해라. 그가 확인하도록 이것을 뭐 없이 어떠한 그의 손에 어떤 부분을 움직이는 것 없이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의 손에 컵을 잡고 한 손에는 그 다음에 palm face up 이렇게 한 손은 palm을 올리고 그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close his eyes 그의 눈을 감도록 요구해라. 그 다음에 조그마한 물체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래. 그죠? 일단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바닥에 올려놨다는 얘기야. 그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 없이 뭔지를 알아맞추란 얘기지. 그는 클루를 가지고 있지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되는 제외하고 무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 일반적인 사이즈 없이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오형식이죠. 말해라. 그가 뭐하도록? 유지하도록. 그의 눈이 감겨지도록 유지하도록 말하고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말해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손을 가만히 있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손에다가 뭔가를 둔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여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손, 가만 대조되는 거죠. 손가락, 움직임. 요 차이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손이 가만히 있으면은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야. 무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손가락을 움직이면 확인할 거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허락함으로써 너는 자, 이게 중요하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시간을 추가한다. 감각적인 인지에 대해서. 그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뭘 추가한다는 얘기야? 시간을 추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어떤 직접적인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망막이죠. 너의 어떤 망막의 중심의 와와 너의 fingertips 사이에서의 뭔가 직접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는 아주 높은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은 복잡한 터치의 사용을 만드는 능력, 뭐와 같은 너의 버튼을 셔츠나 unlocking your front door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너의 능력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시간이 다양한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밖에 없어. 여기서는 이제 무게, 사이즈밖에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때는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 할당이 없는 거고 시간을 갖추게 되는 거지.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촉감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시간, 터치와 움직임 두 개의 중요한 어떤 인간의 어떤 중요한 요소, 인간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 숨은 본질, 촉감의 숨은 본질, 시간이죠. 시간을 주냐, 시간을 주지 않냐에 따라서 촉감이 되냐 안 되냐로 나눠지니까 정답은 2번이 제일 맞는 것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수일치 문제죠. speculations가 주어고 전치사 구가 여기까지. 그러면 speculations가 복수기 때문에 다 rely on 쓴 거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따라서 1번은 너무 쉬웠던 단수 수일치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as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전치사로 나눠지고 두 번째는 접속사로 나눠지는데 전치사의 특징은 뒤에 뭐 나온다? 명사 구 나온다. 해석은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런 걸 양태라고 해석하는 거고 접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뭐 나오죠? 주어 동사, 절이 나온다. 이때 해석은 네 가지. 첫 번째는 because,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도 되고, 주어가 동사일 때도 되고, 주어가 동사일 수록도 되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서 양태의 as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2번 같은 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이 as가 이 둘 중으로 쓰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sm이라는 게 주어고 동사가 emphasize, 접속사로 쓰였던 as이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았죠? 해석은 이 사람이 강조했을 때 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primitive society는, 사회는 이 사람이 주장했을 때, 그러니까 뭐 강조했을 때 그런 어떤 선사시대 사회는 이 주어고, 동사가 tend to view,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삽입절로 쓰였던, 부사절로 쓰였던 부사절 접속사 as였다. 넘어가도록 하고, 3번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3번은 이런 거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I have, 그죠? Two apples. 나는 두 가지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죠? One of them are green. 이란 문장이 있어. 나는 두 가지 사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them은 당연히 두 가지 사과를 받겠죠. 복수니까 그 두 가지 사과들 중 하나는 초록색이다. R이 아니고 is가 되겠죠. 문법적인 틀렸죠. 왜냐하면 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적인 용법은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랬지? and를 써주기 되게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and를 지워줘. and 대신 뭘로 바뀌어? 컴마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컴마로 바뀌고 원을 그대로 써주는 건 맞아요. 근데 컴마로 바뀌는 순간 관계시켜주는 관계사가 있어야겠죠. 여기는 등위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절이 나왔지만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또 동사가 나오면 이상하기 때문에 관계사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them이라고 받는 게 앞에 사물이기 때문에 뭘로 바뀝니까? which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is green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봐야 되냐면 컴마 찍고 명사 of which라든지, 사람일 경우는 whom도 가능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바꿔줘요? 컴마를 뭘로 바꿔줄 수 있어? and로 바꿔주고 명사 다음에 of 다음에 which의 선행사가 받는 것들을 뭔지를 똑같이 적어주시면은 해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는 초록색이다라고도 말을 만들어줄 수 있고, 두 가지가 똑같은 문장이라는 얘기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이유를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봐. 여기가 which가 아니고 them이 나왔어. 그럼 왜 틀리냐면 and가 있을 경우는 주어 동사가 나와도 괜찮아. 근데 and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접속사가 아니. 주어 동사 또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벌써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계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컴마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컴마 찍고 명사 of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로 바꿔주셔야 돼. 이런 느낌의 어떤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한번 바꿔보시면 끝나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그 두 가지의 표현은, 이런 경향의 두 가지의 표현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죠? 뭔가 실천 과제인데 뭐에 관하여 동물들을 인간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관습. 또 토테미즘이 뭐냐면 인간을 동물로서 간주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라고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컴마가 나왔고 명사 of 나왔어. 그 다음에 which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만약에 그래서 them 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 주어 동사 나왔고 컴마 찍고 명사 of which라고 해가지고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을 취하는 거니까 당연히 which 맞다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자, 4번 한 문장 정도 해석을 해보면, 자, 고려될 때 이러한 방식,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될 때 시각적인 시각적으로 미리 차지되는 것, 초기 인간, 뭐에 대해서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해서 초기 인간의 시각적인 preoccupation은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주어면 만약에 이걸 동사라고 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들의 세상을 inhabit 합니다. 근데 becomes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가 두 개 나오는 큰 불상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주어면 이걸 동사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꾸며주는.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으로 꾸며주는 inhabiting ing로 바꿔줘야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거 itself는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는 앞에 거랑 주어랑 똑같으면 하는 건데 unlettered humanity는 Bruce, 그죠?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의 자연의 위치에 대해서 이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여러분 이게 혹시 4번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변증법적 추론에 대한 글인데 변증법적 추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증법적 추론이란 게 이런 거야. 경우의 수가 딱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경우의 수가 딱 두 개야. 이 경우의 수가 두 개 중에 반드시 하나가 참이래. 둘 중 하나가 참이래. 그러면 그 하나를 참이라고 입증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입증하면 돼? 거짓이라고만 입증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적으로 참이 되겠지. 그게 변증법적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추론은 해야 되는 조건이 뭐야? 할 수 있는 조건이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을 때.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가 세 개, 막 네 개 이렇게 돼. 그러면 세 개 중에 이게 참이라고 하면 이거를 거짓으로만 입증하면 이게 참이 자동적으로 돼? 아니죠. 이것도 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변증법적 추론의 가장 큰 요구 조건은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볼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안다라는 걸 가정해 봅시다. 뭘 알아? 폴라가 뭐 심각한 공포로부터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뭘 생각해? 폴라가 무서워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뭘 무서워하죠? 스네이크나 스파이더 둘 중 하나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다음에 설립한다면 1번이면 2번이에요. 지금 중요한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를 무서워한다고 고려하고 그리고 확실한다면 뭘 확증해? 그녀가 스네이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증한다면 그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벌써 확신했어.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폴라가 스파이더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맞죠?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을 때 지금 변증법적 추론으로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걸 입증한 거야.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단지 폴라의 두려움이 실제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랑 관련이 있을 때만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경우의 수가 두 개일 때만. 자,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뭘 알죠? 폴라가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폴라가 공포를 뭐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그녀가 스네이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녀가 스네이크를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아니야 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녀가 스네이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뭐랑 일치합니까? 그녀의 두려움인데 고소공포증, 물, 강아지, 13 이런 것들의 두려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이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변증법적으로 추론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폴라가 그냥 공포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그녀가 스네이크를 무서워하지 않아. 경우의 수가 되게 지금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지금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스네이크를 무서워하지 않아 라는 게 있다면 그녀는 뭘 무서워할 수도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일에 뭐 금요일 뭐 13 무서워할 수도 있고 고소공포증은 무서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공포증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랑 일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하면 되겠죠.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그죠? 자,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 뭘 받죠? 리스트인데
일렬의 대안적인 설명의 리스트인데 그 현상에 대해서 리스트들을 받게 될 때, 그 다음에 설득당할 때, 자, 올이라는 건 모든 것인데 벗은 제외하고죠. 이러한 설명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당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네, 하나를, 이런 설명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조금 다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당할 때, 우리는 반영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까 변증법적은 두 가지 중밖에 없을 때지만 여기서는 하나 정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할 때라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을 때 결론 내리는 거, 반영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그죠? 거절하기 이전에 뭘 거절하죠? 남아있는 설명이 올바른 하나라는 것을 거절하기 이전에, 그죠? 고려해라.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이에요. 다른 가능한 선택들이 무시된 게 있는지 간과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려해봐라. 그럼 중요한 건 남아있는 설명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신하기 이전에가 맞겠지. 거절하기 이전에가 아니고 확신하기 이전에, 내가 딱 확신하기 전에 다른 게 있나 없나를 살펴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맞는 거죠. 거절하는 게 아니고, 자, 네가 확신하기 전에 다른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4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짓 선택의 이러한 오류들은 잘못 이끕니다. 자,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죠? 불충분하게 중요한 숨겨져 있는 가정에 집중하게 될 때 뭘로 잘못 이끕니까? 여기 mislead에 대한 목적어예요. 그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야? 자세하게 만들어졌었던 그 선택이 동사 이거죠. 감각적인 말이 되는 대안들을 exhaust라는 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 고갈시킨다는 것으로 잘못 이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선택이 합리적인 것들을 고갈시킨다라는 걸로 잘못 이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합리적인 대안들을 고갈시키는 거죠. 그 선택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4번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그리스에서 피지컬, 육체적인 컨테스트, 경쟁이라든지 게임, 문화는, 그죠? 아트, 필로소피, 모든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충분히 부유한, 트레인하기에, 그리고 프로페셔널을 고용하기에, 그리고 이벤트를 만들어내기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든 삶과 이런 것들에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에서 신체적인 컨텐츠나 게임은 여러 가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리스 컨텐츠와 게임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랑 다르니? 오늘날의 조직화되어진 경쟁 스포츠로부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뭐랑 다른지 봅시다. 오늘날아. 첫 번째, 그것들은 종교에 기반됐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가 부족했어? 복잡한 행정적인 구조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measurement라는 건 측정, 그리고 레코드, 기록을 계속해서 이벤트에서 이벤트까지 기록하는 기록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다른 점이죠. 다른 점. A가 나왔고 탑비인 관점 2번이죠. B로 나오는 지금 대조되는 글이고 여기서는 오늘날과 다른 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의 뭐가 있었습니까? 유사점이 있으면 유사점. 이 유사점의 문제를 말하는 거, 그들은 종종 블랭크했습니다 해서 이 유사점에 대한 블랭크는 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사회에서 뭐로써? 전체로서 사회에서 그들은 블랭크하게 됐습니다. 자, 힘과 이점은 어떤 힘과 이점이냐면 부유한 남성, 젊음,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힘과 이점은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그리고 컨텐츠를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제한해내는, 뭘 제한해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해내는 방식에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 젊은 사람, male,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많이 뭐 했다는 얘기야? 게임과 컨텐츠를 공유했어. 근데 방식인데 뭘 방식? 제한하는 방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시키는 방식에서. 그러면 누구만 게임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건강하고 부자이면서 젊은 남자들만 게임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게임을 못한다는 예시가 나오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점이 있지만 오늘날의 게임과 같은 점은 뭐야? 오늘날도 축구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 60대 아저씨들 안 하잖아. 프로축구에. 누가 해? 젊은 사람. 그리고 물론 뭐 여성 축구도 있다고 한들 인기 있는 건 뭐야? 젊은 남성에 대한 축구 게임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택받은 소수의 건강한 젊은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게 유사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나 하나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가볼까? 더 경제적인 중요성을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중요성을 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다 못했다는 거야.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제공했습니다. 공간을 계속되어진 어떤 참여의 공간을 만들었다.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적인 연결을 공유하는 걸 멈췄습니다. 뭐 전통적인 연결 이런 거 얘기 안 나왔고 단지 기회인데 status change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지위죠. 뭔가 지위의 변화에 대한 단지 기회를 제공했다. 지위 변화에 대한 기회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검투사들 마지막으로 이기면은 노예에서 신분에서 벗어나잖아. 뭐 그런 느낌의 글이 4번이 나오면 되겠지. 지위의 변화에 대한 유일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건 아니겠고. 5번 생산해냈습니다. 도미넌트라는 건 뭐야? 우세한 패턴을 사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세한, 지배적. 자, 남성만, 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지배적, 우세한으로 패러프레이징 한 겁니다. 그런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맞겠죠? 그러니까 제일 유사점이 뭐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뭔가 우세한 패턴,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배적인 뭔가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가 지배하는 거야.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니까 제일 맞는 건 5번으로 패러프레이징 했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자, 친숙함과 문화적인 어떤 연대감에 대한 감각은 어떤 것들이냐면 뭐랑 함께 오는 연애랑 함께 오는 그런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기쁠 수 있고요.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1번이 pleasant, 2번이 reassuring. 그렇죠? 이제 연애할 때 뭐 두렵고 우울하고 그러진 않잖아. 연애하게 될 때 기쁘고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컴마 찍고 ing, rewarding, 수여하면서, 방식에서 두 가지 영양적이거나 심리적인 방식 둘 다에서의 뭔가 수여하면서 맞잖아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영양적으로도 연애 때 많이 먹잖아. 120%까지 풀로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꽤 그러한 기준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피스트에서. 그래서 100만 년 플러스 기간 동안에 피스팅 동안에 강력한 심리적인 관계는 그럴듯하게 진화했습니다. 모와 모 사이에서 배부르게 되는 거랑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것들 사이에서 그럴듯하게 진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배부른 거랑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도록 진화했다는 얘기야. 어떤 이런 연애의 어떤 그런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그런 어떤 전통이 사회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 인간들에게서의 뭔가 사회 삶에서의 중요성은 뭐 될 수 없어?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문화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뭐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서로 기대 산다. 사회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자, 공공의 조상들, 우리가 공유했던 침팬지들과 공유했던 100만 전에 공유했던 아주 공공의 조상들은 뭐했을 것 같아? 굉장히 높게 사회적인 종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침팬지가 우리가 오늘날 그랬듯이. 자, over the course of our evolution, 우리의 진화의 어떤 과정 중에서 인간은 도구를 얻었습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언어라는 도구를 얻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의 종류가 자, ratchet up all aspect. 자, 뭘 단계별로 향상시키다. ratchet up.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계별로 향상시켰던 모든 측면, 사회적인 삶의 모든 측면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켰던 우리의 종류를 도왔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종류가 향상시키도록 도왔습니다 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게 많이 피스팅, 연애라든지 많이 먹는 걸 통해서 그럴듯하게 진화했다는 얘기고 그게 굉장히 인간에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음식을 공유하는 거 매일매일 기반해서 특별한 경우에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복합적인 활동이냐면 정의하는, 어떻게 인간이 사회적인지를 정의하는 복합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거, 연애를 베푸는 거는 복합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지. 자, 심오하지도 않고 덜 명백한 방식에서 때때로의 블랭크는 또한 이러한 복잡성의 부분이 될 수 있었다. 지금 계속 뭘 나왔냐면 연회를 통해서, 그죠? 연회라는 거는 뭐야? 많이 먹는 거죠. 120% 먹는 거지. 이걸 통해서 사회적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때때로의 연회는, 때때로의 많이 먹는 것은 또한 이러한 복잡한 사회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의 글쓰기, 개소리, 헌팅도 말이 안 되고 고립도 아니고요. 오버리팅이 제일 맞겠죠. 컴페티션 아니고. 정답은 4번 너무 쉬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전통적인 관점 밑에서 프라이버시는, 그죠? 사생활은 침해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인베이시브라는 것은 침략적인 행동이죠. 특별한 잘못된 사람들인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냐면 희생자에게 직접적인 부상을 야기했던 잘못된 행위자들의 침략적인 행동에 의해서 침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갑자기 누가 막 내가 혼자 있는 곳에 막 쳐들어와, 진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침해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좋아요. B랑 C랑 뭐가 먼저 나올지 봐야 되는데, 희생자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황감과 정신고통과 해를, 뭐에 대해서? 그들의 평판에 대해서 해를 입었습니다. 그 법은 반응했습니다. 뭐가 뭐 할 때? 사람들의 깊은 비밀이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레퓨테이션이 데미지 받았을 때, 집이 침략되었을 때, 그때 법이 제정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뭐야? 직접적이지. B번은 직접적 해예요. 직접적 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의 법이 제정된 거야. 그럼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어떤 부상을 일으킨 거에 대한 예시로 보면 되니까 B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번 볼까? 더욱이가 나서 더욱이 디지털 족적의 문제점들은, 그럼 중요한 거는 무조건 B밖에 안 되죠. 디지털 족적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더욱이라는 것은 위에도 뭔가 디지털 족적의 뭔가 문제점들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B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고, 자, B에도 어디에서도 디지털 족적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 직접적인 해를 끼쳤을 때의 법이 나왔다는 얘기지. 자, 이러한 관점은, 직접적인 해를 끼쳤을 때 이런 관점, 내가 부르는 침략 개념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점은 이해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어떤 종류라고? 하나의 침략의 종류라고.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침략하고 누군가가 침략당하는 거, 이것도 직접적인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직접적인 거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야. 그렇지만, 논지 바뀌죠. 그렇지만, 다른 색깔로 해볼까? 그렇지만 직접적인 거는 초록색으로 받았어. 직접적인 거를 받았어. 근데 디지털 족적이 나오죠. 디지털 족적은 종종 초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명확한 침략을.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일단 침해하는 것은 명시적인 침략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접적인 부상을. 데이터, 그들의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혹은 한 컴퍼니에서 또 다른 컴퍼니로 전송될 때 어떠한 직접적인 부상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어떤 침략에 대한 디지털 족적이니까 더욱이 정답은 B, A, C가 맞겠죠. 이러한 디지털 족적의 더 많은 문제들은 그래서 출현합니다. 뭐로부터? 다양한 다른 행위자들로부터의 콜라보레이션, 다른 목적을 가진 그로부터 오게 됩니다. 각각의 스텝은 상대적으로 작고 해가 끼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는 거 실패하면서 어떤 해를 끼치는 거냐면 침략의 개념이 인식하는, 뭐로써? 상당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해를, 그죠? 끼친다는 것을 실패하면서 조그맣고 별로 해가 없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정답은 B, C가 맞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좀 너무 쉬웠죠. 그러나가 나와서 논지가 바뀌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게 아니야? 페이스북의 정체성이 비교적으로 분리됐다는 건데,
사람의 오프라인이 누군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는 뭐야? 페이스북이랑 실제 사람이랑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페이스북과 실제 사람이 같지 않은 예시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당연히 실제 사람 같은 예시가 나오면 되겠고, 이 위치만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2번부터 볼까요? 인스타그램 유저들은 종종 보고합니다. 포징 이미지 한다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익스프레스, 표현하기 위해고 준다고. 특별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포스팅 한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페이스북 유저들은 또한 리포트합니다. 언태깅, 태깅을 푼다고. 그들 스스로를 뭐로부터? 이미지로부터 다른 사람들에서 포스트해진, 만약에 그런 사진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면,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무엇인가라고 묘사한다면, 어떤 무엇인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도록 원치 않는.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포스팅 된 거예요. 내가 포스팅 됐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내 스스로의 모습이 페이스북에 포스팅 됐어. 근데 이거를 언태깅한대. 내가 언태깅.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포스팅했어. 근데 갑자기 엽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엽사가 나온 것도 네 얼굴이야. 그죠? 그리고 잘 못 찍혔어. 잘 못 찍힌 것도 내 얼굴이야. 실제로 내 얼굴이야. 근데 보자마자 야,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포스팅한 거를 내가 뭐 하는 거야? 언태깅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사진이랑 나랑 같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 4번까지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겠죠. 4번 이후부터 연구자들은 비교합니다. 개인의 실질적인 성격의 스스로의 평가와 그들의 이상화되어진 자기 자신, 그죠? 평가 뭐에 의해서? 관찰자에 의해서 그들의 페이스 프로필에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제시문. 자, 보게 돼서 그러나가 나왔잖아, 그러나가. 그러면 제시문에 그러나가 나왔을 텐데, 잠시만요. 8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4번 전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나랑, 그죠? 포스트된 나, 그러니까 진짜 나랑, 포스트된 나, 페이스북에 존재하고 있는 나랑 실제 내가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지. 근데 4번에 리서처들은 비교했습니다. 뭘 비교했냐면, 그죠? 개인적인 실제적인 성격의 스스로의 어떤 점수랑, 그리고 그들의 이상화되어진 점수. 이렇게 봐야겠다. compare A with B 이렇게 봐야겠네. 그러면 그들의 이상화되어진 뭔가 자아라든지 개인의 실질적인 성격의 스스로의 점수랑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프로필의 observer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수들을 비교했다는 얘기야. 봐봐. 그 다음에 보세요. 5번 봐봐요. 관찰자들의 어떤 레이팅은 뭐랑 일치했냐면 훨씬 더 일치했습니다. 실제적인 개인과 일치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페이스북이랑 실제 사람이랑 같다는 얘기야. 뭐보다 이상화되어진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observer 레이팅은 뭐랑 일치하게 됐냐면 실질적인 어떤 personality, 제안하면서 뭘 제안해? 비록 사람들이 사회적인 미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이미지가 주어진 이미지가 완벽하게 다르진 않다는 거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5번의 정답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연결이죠, 연결. 연결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위랑 아래랑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거야? 연구 실험의 일로 같은 실험에 대한 얘기니까 중간에 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4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실험에 대해서 비교한 거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 거예요. 5번까지를. 5번의 위랑 아래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는 거야. 그러면 이 제시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는 4번밖에 답이 될 수 없죠. 4번은 그 위에 뭐가 나왔어? 이런 포스팅이랑 나랑 다르려고 한다는 거. 페이스북이랑 나랑 다르려고 한다는 걸 나왔는데 그렇지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실험에 대한 예시로 봤다. 정답은
4번 하면 된다. 굉장히 좋았던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은 좀 어려운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탑뷰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에서 구별이 되는지만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그러나 현대시대에서 그러나라는 건 논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현대시대에서 이것은 깨달아집니다. 처음으로 이 시 가져오고 뭐가 깨달아진지 봅시다. 현실과 생각 사이에서의 일치라는 어떤 신뢰가 현실과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신뢰가 기반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뭐에 기반되는 거야? 과장되어진 개념인데 인간 이성에 대한 과장되어진 개념에 기반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뭐란 얘기야? 과장되었던 기반에 개념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됐어요? 그러나기 때문에 그 위에는 뭐가 나올까? 현실, 생각이 같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고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약간의 진짜, true라는 얘기지.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겠니? 현실이랑 생각이 같은 것들이 진짜로 비슷하다 같은 진짜로 참인데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현실이랑 생각이 과장됐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고대 중세 시대에서 상당한 측면들은 일치됐습니다. 언어인데 뭐에 의해서? 일하는 과학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랑 일치됐습니다. 고대 형이사학적 서구적인 거에 따르면 이것은 믿어졌습니다. 뭐가 믿어졌니? 현실과 생각의 구조가 밀접하게 똑같다는 거죠. 그들의 서로 interchangeable, 교환할 수 있게 똑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뭐야? 현실이랑 생각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논리적인 진술 뭐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까지 논리적인 진술은 이거 생각이죠. 생각은 자동적으로 참된 진술이었습니다. 뭐랑? 현실이랑 생각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2번, 그러한 어떤 진술이 발생했을 때 우연히 참이라고 발생했을 때 이것은 뭐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실험적인 테스팅에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험적인 테스팅에 받을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는 실험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현실이랑 생각이랑 같아가지고 뭔가 실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3번 이후부터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해내기. 뭘 발견해? 논리적인 진술, 생각이죠. 생각이 진짜 참인지, 예를 들어 생각 언어가 진짜 뭐랑 참인 거야? 진짜 참인지, 그죠? 이게 뭐야? 현실이랑 동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3번 이후부터는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현실이랑 생각이 진짜 참인지라는 것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게 몇 번에 나와야 돼? 3번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그 이유는 뭐였어? 3번 이전까지는 현실이랑 생각이랑 참이어서 실험할 가치도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3번 이후부터는 뭐가 나왔어? 현실이랑 생각이랑 진짜 참일까 아닐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스테이트먼트는 테스트 되어야만 했다. 뭐에 대해서? 경험의 현실에 대해서 해가지고 지금 뭐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야? 현실이랑 생각이랑 좀 다르다. 참이 아니고 과장이 될 수 있다. 좀 이제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고 싶다고 얘기가 3번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논지가 바뀌는 3번에 제일 들어가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웠죠?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답을 찾을 수는 있어. 어떻게? 3번까지는 현실이랑 생각이랑 같다라는 게 참인 거야. 근데 3번 이후부터는 근데 현실이랑 생각이 진짜 참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논지가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자, 문화적인 가치들은 근본적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워크플레이스에서.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의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심리적인 어떤 계약에 대한 용어를 어떤 거냐면 employee들이 기관에게 주장하는 뭐와는 같지 않게
형식적인 계약과는 같지 않게 심리적인 계약은 쓰여지지 않고요. 종종 articulate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고 종종 존재합니다. 단지 가설로만. 우리말로 그냥 구두계약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동일한 세팅에서 그러한 가정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공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계약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말끔할지도 모릅니다. 명확할지도 모릅니다. 즉 리워드는 뭐에 의존적입니까?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믿습니다. 머무르는 것 기관에 많은 해 동안 혹은 단지 몇 년 동안. 그리고 뭐 기업의 뭐 에토스가 뭐죠? 에토스가 뒤에 봤을 때 에토스는 정신 기풍은 뭐합니까? 영향을 줍니다. 그 특별한 사회의 어떤 에토스에. 그리고 등등등. 그럼 중요한 거는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적인 뭔가 그런 어떤 계약 자체는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동일 문화에서는 그죠? 동일 문화에서에 대한 얘기야. 동일 문화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문화적으로 다양한 워크포스에서의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기대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은 균질한 동일한 세팅에서는 그러한 심리적인 계약 같은 것들은 꽤 명확한 거고 꽤 명확한 게 이런 것들을 항상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떤 거야? A가 되면은 B가 서로 대조되는 그런 형태죠. 그렇지만 매우 뭐한 겁니까? 다양한 이거는 이제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죠? 예를 들어 몇 가지 상태인데 조직은 아마도 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뭐 때문에 그들의 가족 연결 때문에 뭐라기보다는 그들의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그런 것들에서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리고 혹은 트랜지셔널 기업의 경우에서 전반적인 기업의 에토스는 매우 다릅니다. 뭐로부터? 호스트 네이션으로부터 굉장히 다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정답을 찾아봅시다. 심리적 계약. 일자리에서 심리적 계약은 근데 뭐랑 같지 않아. 공식적이진 않은. 맞죠? 심리적인 계약이라는 건 글도 써지지 않고 말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시에 맞겠죠.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컨트랙트는 아마도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다르게. 뭐에 따라서 멤버들인데 뭐의 멤버들? 조직 기관에. 뭐에 의존하는 얼마나 문화가 그죠? 다양한지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워크포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정답은 다이버스.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41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김있습니다. 감사합니다.